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댓글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을 덜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위 1%의 영재들의 그 지적 능력을 촉진하는 엄마들의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엄마들의 지혜.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어떤 좋은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데, 우리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학교에서 성공하고 하는데 아주 잘 도움이 되는 엄마.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엄마는 어떨까요? 도움이 안 되는 엄마인 거죠. 도움이 안 되는 엄마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나 지혜롭지 않은 엄마 둘 다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다 아주 바라고 희망하는 엄마들이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아이가 못 되기를 희망하는 엄마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잘 되기를 희망해요. 그러나 어떤 엄마들은 잘 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어떤 엄마들은 방해를 하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들의 지혜에 관한, 특히 지적 능력을 촉진시켜 주는데 필요한 그런 세 가지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바로 환경 적응에 유리한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환경 적응. 이 적응을 하는데 좋은 유리한 그런 기술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사실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전부 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어릴 때는 가정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어린이집만 가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남들이 있어요. 그런 곳, 또 초등학교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전부 다 아들. 그런데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죠. 그 아이들도 다 소중한 거예요.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맞죠. 우리 아이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와 있는 아이들 다 소중해요. 집에 가면 다 귀한 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누가 특별히 강의를 해서 배워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해야 돼. 자, 적응 좋습니다. 여기에 적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칭찬의 문제입니다. 칭찬의 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지나치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너무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겠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면 어떤지 아세요? 자만에 빠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해요. 이렇게 되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들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배려해야 돼요.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게 아주 상위 1%의 영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내 자랑만 하고 이런 것만 계속하는 아이로 키워놔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 절대 그 아이가 우수하다고 해도 그 아이는 사실 자기의 능력을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걸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죠. 유아독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룰이 있으면 룰을 지키고 따라야 되죠. 학교에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유치원에도 있죠. 유치원은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보호를 많이 해줘서 조금 봐주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안 그래요.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훨씬 엄격해요. 룰을 지켜야 돼요. 남이 하는 거를 잘 따라할 줄도 알아야 돼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 적응에 유리한 그런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을 어머님이 잘 아주 보시고 그런 거를 집에서부터 키워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엄마들이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힌 지적 자원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균형 잡혔다. 여러분들, 음식도요, 좋은 거라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르게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지적인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자원도 고르게 먹어야 바로 그 사람이 아주 잘 지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특히 우수한 아이들, 아주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되려면, 이렇게 촉진이 되려면 바로 엄마들이 지혜롭게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가 막 수학을 좋아한다? 좋습니다. 과학을 좋아한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건 막 자랑을 많이 해요, 엄마들 보면은. 근데 다른 과목을 다른 거 좋아하는 거는 썩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너무 잘한다. 우리 아이는 과학을 너무 잘한다. 좋아요. 그렇지만 수학과 과학 좋아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인문과 예술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나중에 학교 올라가면 다 배우게 돼요. 인문과 예술 영역.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영역, 이런 게 있어요. 사회와 문화, 이런 거 다 고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영양 섭취를 잘한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정신적, 지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지적으로 건강해야만 그 아이가, 내가 상위 1%의 IQ를 가지고 있고 상위 1%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적 능력이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지적 능력의 과대평가는 금지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가 IQ 테스트를 했더니 상위 1%. 요즘에 보니까요, 상위 1%도 성에 안 차나 봐요. 상위 0.1%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도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지능 검사를 했는데 IQ가 0.1%. 사실 제가 볼 때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분야 연구를 했는데 상위 1% 안에 드는 아이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상위 1%, 상위 0.5%, 상위 0.1% 차이가 있을까요? 차라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정한 정서를 갖기 때문에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IQ가 높다고 매력적인 게 않습니다. 너무 과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학업 성취,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나중에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거 좋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명문대학에 진학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교수님도 만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학업 성취는 지적 능력 플러스 학습 동기 플러스 부모들의 지원, 크게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요? 지적 능력이에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 능력이 전체에 얼마를 결정해 주느냐, 많은 연구를 볼 때 맥시멈, 아주 최대한 50% 정도는 지적 능력이 우수한 아이가 50%는 이제 먹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뭐냐? 그 중에 한 25% 정도는 뭔지 아세요? 25%는요, 학습 동기입니다. 동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존감도 있고요. 자아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토탈해서 정의적인 측면인데 학습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학습 동기. 한 2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부모들이 도와주는 거. 부모들이 옆에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주고 하는 거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인도 있겠죠. 그래서 100%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학업 성취,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 이런 것 중에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으로 최대한 50%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도 큰 거죠.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더 겸손하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요, 내가 IQ가 상위 1%니까 나는 그냥 슬슬해도 남이 하는 거 나는 30분이면 다 한다. 제가 내 친구가 1시간 동안 공부할 거 나는 30분이면 된다. 이런 자만은 아주 금물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위로 올라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무슨 특목고, 무슨 영재고, 아니면 무슨 과고등학교, 국제고, 아주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합시다. 거기는요, 지적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결정하겠어요? 그때는 다른 변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변인, 동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다른 변인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는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엄마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환경 적응에 유리한 그런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지적인 자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적 능력의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로운 엄마들은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혹시 간과했던 것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지켜서 아이를 양육하면 정말 훌륭한 그런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